이제 서 대표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힐스테이트 광명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시작한 지가 이제 33분 정도가 됐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그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그 최대한 반영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예, 먼저 잠깐만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이 사실은 저번 방송도 그랬지만 우리가 이제 철산역 자이 때는 그 얘기를 했고 다른 구역도 나왔죠. 13구역 분들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 후에 어떤 규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화가 됐거든요. 이 방송도 사실은 11구역 힐스테이트 광명을 찍지만 우리 광명이 그렇습니다. 개발이 뭐 가로도 있고 공공도 있고 이런 분이 많기 때문에 꼭 이 힐스테이트 광명이 아니라 딴 것들도 있으면 질문을 주시고 제가 아는 한도에서 할 거니까 하고 또 이 방송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또 이제 뭐 방송을 찍어도 하니까 뭐 다양하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하신 그 내용 이외에도 질문 사항 있으시면 답변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자, 지금 자료 화면으로 지금 이제 저희 화면입니다. 유튜브로 지금 방송되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질문들 있으시면 지금 보니까 23분이 시청을 하시고 계시고요. 예, 있네요. 지금 메이크 해피 12님, 메이크 해피 12님이 13-1 이 구역 단점 좀 알려주세요. 13-1, 2 구역 단점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 들어오셨어요.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죠. 말씀드릴게요. 13-1, 2가 참 없습니다. 세대수가 한 900세대 되고 얼마 전에 이제 SK로 휴거 선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단점을 말하기 전에 강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가 빠르고 또 조합 설립인가 낮고 뭐 저는 총회방에 못 가봤지만 설명을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진행이 되지만 이번에 규제가 나왔습니다. 15-15 대책. 15-15 대책에서 가장 단점은 이겁니다. 뭐냐? 사고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가로주택 사업은 이제 소규모 빈집빚 그 관한 법률로 해서 1주택자 5년 보유 3년 거주를 하셔야지만 파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업적으로는 빨리 갑니다. 빨리 가지만 개 중에 사정들이 있겠죠. 팔고 싶은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단점은 이겁니다. 전매 제한이 묶였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입주할 때까지 못 판다. 그겁니다. 네, 차 한 잔 드시고 예. 한 30분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얘기를 하면 부동산 얘기만 하면 그냥 한 3시간 가도 얘기하니까 저 브리핑도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역사 얘기하면 좀 오래 가는데. 아, 알겠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거 얘기하면 좀 역사 소설 한 10,000권 읽었는데 역사 소설. 자, 두 번째 이제 질문이 뭐냐면요. 11-2 구역이랑 12 구역이랑 경계 부분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추가로 11구역 상가가 엄청 많이 들어오던데 다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뭐 아시는 분 같은데 저도 12구역 조합원이고 11구역 상가에 들어가요. 11-2구역과 그 12구역 자체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경계선이 많은데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계속 변화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옹벽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11-2, 10이라고 12가 조율 중이라고 알고 있고 어쨌든 그거는 뭐 조합에다가 이제 합의를 하는 것 같고 상가는 말씀드릴게요. 상가는 이런 겁니다. 뭐냐? 제가 11구역 상가를 바라보는 견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딴 구역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구역 단지 자체는 이제 단지 내 상가고 좋아요.
좋지만 우리가 이런 우리가 이제 사실은 11구역이 두 개로 양분이 되기 때문에 스트릿 상가예요. 한 120개 됩니다, 이 층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조금 이제 상가가 요즘 뭐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좀 미분양이 나거나 임대를 놓지 않겠냐 생각은 하시지만, 근데 어떤 상가가 그렇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11구역 자체가 4구역처럼 그 도로가 없는 걸 모르겠지만은 도로를 양분하는 상가이기 때문에 스트릿 상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사무실 앞에가 30m 도로인데 뭐 11구역 1단지, 2단지가 28m니까 저는 뭐 상권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SANJEY 님이 네. 질문한 거가 이제 네. 두 개인데요. 네. 첫 번째가 11구역 각 단지별로 네. 커뮤니티가 어떻게 되는지 네.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각 단지별로 네. 11구역에서 커뮤니티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달라는 요청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겁니다. 11구역 자체가 커뮤니티는 끝내주거든요. 너무 좀 좋아요. 좋아서 이거를 다 하기에는 이 방송에서 좀 그렇고,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기 모델하우스 가시면 이거 주거든요.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거 보시면 될 것 다 같습니다. 보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보시고 자세한 거는 이제 조합을 하시거나. 예. 너무 제가 왜 그러냐면 죄송한데 너무 커뮤니티가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설명드리긴 그래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뭐 수영장 얘기하고 수영장 뭐 있고 뭐 공원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세대수 나오지만 뭐 헤리티지보다는 괜찮은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이제 부연으로 질문하신 게 추가로 한 게 네. 그런 모델하우스에서 네. 자세히 안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애공대 시공사 선정할 때가 그렇게 했는데, 뭐 애초에 우리가 시공사 선정 총회 10년 전에 할 때는 뭐 수영장이고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조합원이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제가 책자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던가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다 스캔 떠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질문하신 그 모델하우스 아까 그 커뮤니티에 대한 것은요, 그 광명 리치 사무실 방문하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OMMI님이 네. 이제 하신 건데요. 네. 그 질문이 11구역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히 입주 시점에서요. 네. 그 대장이죠. 대장이고 아까 전에 전 3년을 살았고. 제가 언제 방송이 제가 10년 전에 우리가 2016년도에 그때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는 건설사들이 어떤 뭐 TV 광고를 하고 그랬었죠. 이런 겁니다. 그때 현대나 대림이나 SK 들어왔었죠. 한 사람 한 말이 있어요. 뭐냐? 우리 광명 사거리, 특히 광명 사거리 부분 자체는 사통팔탈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파트 또 대단히 세대이기 때문에 잘 꾸며놓고 하면 그게 30년이고 40년이고 갈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광고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전 좋다고 보고 우리가 광명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쉬운 예로 11구역을 제가 사드리고 그런 분들이 80~90%가 다 뭐 서울이나 이런 분들이니까 뭐 여기서 신기를 누타온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신기를 전 뛰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서남권에서 이만한 대단지도 없고 해서 서울 서남권 쪽에서는 입주 시점에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겠지만 모든 여건 자체가 되고 또 하나 11구역이 마지막 입주를 해야지만 도로가 뚫려야지만 나머지 그 뉴타운 구역도 뜨니까 저는 상당히 좋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채윤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이번에 이제 3단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2단지에 비해 언덕하고 역과의 거리 때문에 많이 별로인가요? 구조는 괜찮더라고요 하고 이렇게 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3단지가 떨어지는데 했느냐 이겁니다. 처음에 재개발을 10년 전에 추진을 하다가
3단지가 좀 언덕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합쳐서 했죠. 시에서 한 거죠. 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 용적률 때문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조금 가격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 부분인데 분양가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 실질적으로 앞에 12가 있고 11이 있는데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뭐 봤을 때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동이에요. 물론 가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구조도 좋아요. 알겠지만은 근데 상대적인 거거든요. 솔직히 철산사동 그쪽에 사신 분들 그쪽을 선호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가격적인 거는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랬고 차이는 나요. 실질적으로 11구역 59A라 3단지 11-2 구역이 59 가령 이제 5구와 74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 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 원인은 뭐냐? 그래도 11구역 1, 2단지는 그 역세권 쪽 평지고 그쪽은 조금 위쪽에 있고 세동짜리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질문인데요. 네. 이제 광명남초 네. 새로 짓나요? 하고 또 이런 질문 올라왔습니다. 남초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는 조합에 물으셔야 되는데 뭐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개발 사업은 이래요. 어떠한 과밀 이런 거죠. 뭐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새로운 인구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뭐 이제 뭐 그거는 꼭 남초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11구역이 들어오면은 애들 학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중축, 개축, 신축을 해요. 그걸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광덕초등학교 있죠. 광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센트럴 프로젝트 들어올 때 지어줬고 12도 지어주고 있어요. 법상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 13구역 자체도 지금 뭐 가루를 하고 있다고 물어보셨지만 그 13구역 자체도 어느 일정 부분을 증축을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 인구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애들이 늘어나면 그거를 이전 재개발 절차상 그런 교육 환경 평가를 통해서 학급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부담을 지기 때문에 남초는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올 겁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질문은 뭐냐면요. 3단지는 네. 지옥 아니냐고 이렇게 네? 질문. 3단지는 지옥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3단지를 알려보겠습니다. 3단지는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3단지를 저도 많이 올라가 봤는데 3단지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9년, 8년 전에 막 올라갔다 했죠. 그런 거예요. 저 같으면 전원주택 같은 걸 치면 어떨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3단지 자체가 언덕이라도 해도 뒤에 야생화 단지 있죠. 환경 좋죠. 등산할 수 있어. 도덕산 있지. 앞쪽인 뷰가 불꽃놀이 공짜로 봅니다. 잠실까지 보이고.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나 같으면 아파트가 아니라 어떤 타운하우스식으로 그러면 별장이잖아요. 우리 보십시다. 우리 성북동 같은 데 보세요. 보시면은 언덕이라도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이라기 보기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은 진짜 좋고 하니까 그건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옥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아시는 분이 이제 3단지 배정들이 많이 되셨는데 그분들은 철산사동을 살아봤기 때문에 얻으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찾고 다니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광명이지만 서남권에서 그만한 자연환경을 갖고 그렇게 이쁜 동네는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인가 야생화 단지가 뒤에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거 축제하고 제가 또 스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전원도시 분위기로 느낀다면 네네. 무난한데 네네네. 너무 저기로 가 있으니까 그렇죠. 불편하지 않냐 그렇죠. 이제 이런 의견도 나올 수는 있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희소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학군 설명해 주세요 이런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중학군은 그러자면 또 제가 중학군 자체를 이제 까먹고 있다가 오늘 슬쩍 보고 왔거든요. 보니까 지금 이제 11을 그건 봤어요. 12는 이제
애들 광덕초로 가고 하안북중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10일은 광명 남초하고 광남중인가요? 그쪽으로 예, 그렇게 가는 거로 제가 봤어요. 보다가. 예. 그래가지고 11구역은 이제 남초를 이용하고 남초는 이제 13구역 가로주택하고 그다음에 14구역 푸르조폰에나 그다음에 16구역 2단지 쪽 이쪽은 남초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광문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남지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쪽입니다. 11구역은. 네. 예, 질문이 많습니다. 네. 되게, 11구역 예, 분들만 들어오신다. 되게 많으시네요, 질문이. 그래서 저희가 그 실제로 청약 넣을 입장에서는 네. 5일, 5구 타입 주력인 것 같습니다. 네. 각 5일, 5구역에 네. 5구에 각각 평면이 잘 나온 건지 개인 의견을 알려주실 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12구역 조합원들이 좀 난리를 칠 건데 일단은 평면을 제가 다 봤죠. 보다 보니까 일단은 12는 복도식이고 복도식이다 보니까 그런 이 위치상 조금 구조가 안 좋고 11은 조금 좋은 위치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위치도 괜찮고 앞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잘 나왔어요. 5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5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뽑았다 구조가. 그래서 5일은 솔직히 12보다는 12구역 저는 죄송하지만 11구역이 좀 낫다. 그래서인지 조금 분양가가 너무 좀 비싸다. 그거 어떻게 감안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 5구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분이 이제 하셨네요. 3단지 조합원인데 네. 지옥이라는 말이 좀 그런 표현 별로 안 좋겠죠. 당연히.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3단지는 네. 하안 북중, 네. 1, 2단지는 광남 중일 거예요. 이렇게 네, 이제 누가 맞습니다. 답변을 맞아요. 해주신 분이 네, 있어요. 네. 다른 분이. 그게 행정구역이 이제 네. 철산동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지옥이란 말에 좀 거북하다고 네, 네. 하셨고. 그거는 좀 조심해 주세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하안 북중이 철산중과 더불어 애들 네. 공부 잘하는 학교다. 네. 네, 뭐 그건 맞습니다. 저희 아들이 예. 철산중 2학년인데 예. 하안북도 공부 잘합니다. 이제 중학생이세요? 이제 중입니다. 이제 저보다 큽니다. 제가 대표님하고 우리 아들이 지금 중이니까 몇 살때 봤죠? 우리 중이면은 4, 5, 6, 중1, 15이면은 우리 저희 아들이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그때 보셨어요. 네, 저보다 큽니다 지금.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커요? 네, 네. 참 세월이 빨리 갔네요. 제가 어제 이번 주에 이제 수능 시험 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수능 축복 기도한다고 해서 가서 사진을 찍는데 네. 아니 제 기억에 예전에 어렸던 아이들이 네, 네, 네. 고3 수험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대표님하고 저하고도 한 10년이 네, 됐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네. 야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갔구나. 제가 어제 그걸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샤샤님이 하셨는데요. 중간에 철사형 엘리베이터 생기는데 네. 이런 설명은 아예 없네요. 이런 거. 그거 자체는 뭐 실질적으로 출입구 예비비고 엘베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떤 공약도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 돈입니다, 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엘베를 놓고 출입구 넣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뭐 제가 조합 관계는 아니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엘베를 놓는데 누가 돈을 내냐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가 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임질 제가. 예산을 외부에서 받아오거나 네. 뭐 경기도나 아니면 국가에서 받거나 네, 네, 아니면 이제 지역에 이제서 예산을 만들거나 네, 네.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이게 돈이기 때문에 그럼 뭐 조합이 부담을 할 거냐, 뭐 시에서 보조를 뭐 돈을 해줄 거냐, 뭐 지하철 공사 해줄 거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어찌됐건 뭐 이제 조합분도 계시니까 뭐 그거는 뭐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샤샤님이 이제 질문하고 답을 주셨는데 네. 공사 비용에 이제 이게 포함이 돼 있다. 네, 네. 11구역에서 낸다고 하고 있고요. 어디요? 아 그거요? 엘리베이터. 아, 그래서 뭐
뭐 12구 3단지 돌아가도 10분 정도인데 네네. 11구역에서 낸다. 네. 공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음.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저는 확인을 그러니까 안 해봐서 저도 모르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사실은 11, 12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3단지도 그렇고 뭐 11, 2단지도 붙어 있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이게 조금 애매한 게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인 게 불분명하거든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조합이 있으니까 우리 조합에서 잘 의논을 해서 해결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제 3단지 기준으로 네. 철산역으로 간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얼마나 걸릴 건지 그걸 지금 물어보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샤샤님이 답을 하셨는데 네네. 철산역 내려가면 5분 컷이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5분 그 거리라고. 정도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사업 시행 인가 사항이고 도면에 그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공사 비용 그럼요. 포함됐고 예. 또 조합 게시판에도 내용이 있다고 네네네. 이제 보시면 돼요. 그 관련 답변을 올려주셨고요. 네. 자 토미님, TOMMI님이 질문하신 거는 네. 13구역은 SK에서 짓는다던데 그러면 11구역 1단지가 더 좋아질까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13구 조합원이시고 13구역 1단지가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구역 그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남초등학교를 어떻게 이용을 하면 아까 16구역 2단지나 14구역 엄마들이 가고 제가 참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애들이 학교를 갈 때 후문 쪽이죠. 차가 지나다니는 게 조그만 보행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도 봐도 위험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11도니까 13구역이 되면 그쪽이 정비가 되면 그래도 지금 그런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13구역이 들어서면 그런 보행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뭐 16이고 14고 11이고 13이고 다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아무래도 네. 그 좋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채윤님께서 또 질문하셨는데요. 네. 소형 평수 39 A 타입과 네. 39 B 타입 구조 중에 네. 어떤 게 더 괜찮게 나온 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더 인기 있을 타입 궁금하다. 둘 중에는 39A가 초역세권이라 하긴 한데 분양가가 엄청 난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39A하고 39B 네, 타입 볼게요. 중에서 어떤 게 더 괜찮은가? 일단은 뭐 제가 봐야 되겠지만은 한번 볼게요. 그 일단 위치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39AB. 39AB 눈이 안 좋아서 A가 저쪽이고 B가 이쪽. 일단은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균도는 잘 못 봅니다. 못 보는데 이거는 또 이채윤 씨가 더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분양가는 제가 이제 3구 평균만 내서 이제 그런데 실질적인 분양가 차이가 근데 3구 A가 맞네. 256개네요. 3구 B는 26개. 그럼 3구 A로 가고 32개. 뭐 구조 자체는 지금 봤을 때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이거는 3구가 좋네. 위치는 평균도 그렇고. 뭐 물론 분양가는 제가 평균으로 맞추지는 못하겠지만은 그 부분 자체는 뭐 구조도 중요하지만 제가 분양가를 아직 이건 평균만 봤으니까 이건 뭐 실질적으로 뭐 위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은 분양가를 부문하고 분양가가 비싸면 그만한 게 있으니까 뭐 39A가 주력이네 거의 B는 별로 없으니까 뭐 39A가 날 것 같고 39A 중에서도 뭐 실질적으로 뭐 동이 좋다거나 층이 좋은 게 분양가에 반영이 되니까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토미님이 질문한 게요. 네. 추가로 광남중학교가 네. 롯데 캐슬도 가게 된다던데 그러면 광남중도 더 좋아질 거예요. 하고 물어보셨고 11구역 입주 시점에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그러니까 9구역의 입주가 27년 11월이죠. 이제 뭐 한 2년 남았는데
어차피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구구역도 이제 뭐 그런 교육 항목해서 씌워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지 구구역이 좋아질 거냐고 학교가요? 아니 이제 음. 추가로 광남 중학교가 네네. 롯데 캐슬도 가게 된다던데 네네네. 그러면 광남 중도 더 좋아질 거예요 네, 하고 이제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11구역 입주 시점에서 네, 이제 볼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KTX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KTX 부분이 신도시가 되기 전에 그 인구가 별로 없었죠. 네. 근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는 젊은 층이고 그런 분들이 많이 거주를 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1구역도 거진 8, 90%가 손바뀜이 됐고 젊은 얼마들이 많아요. 초등학생.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개발이라는 거 이럽니다. 어느 개발을 하던 원주민들 솔직히 죄송하지만은 조금 드신 분들은 조금 이제 좀 밖으로 나가시는 거고 외곽으로 이제 젊은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는 더 학교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말씀 이겁니다. 그 우리가 그 예가 일직동 그쪽이거든요. 빛가은이나 이쪽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젊은 층이 유입이 되고 하면 학교는 당연히 좋아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2구역 그 대로에 네. 그 앞에 옹벽, 네. 옹벽이 없어지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백 어디 말씀하시죠? 12구역 대로 앞 옹벽. 결합 공백이 어디 보이는데? 12구, 11-2하고 경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12구역 대로니까 12구역 대로면 지금 이 공사하고 있는 지금 세우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내려가는 게 그거요? 네, 없어지지 않나요? 그거는 그런 거 같긴 한데 그것도 저도 조합에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 흙을 네네. 다 퍼내가지고 예, 걸어가면서 보면 예. 그냥 이렇게 도로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저 레벨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예, 그거는 뭐 실질적으로 조합에 문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조합에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4 네. 3단지 해도 괜찮을까요? 언덕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뭐 물론 이거를 실거주를 하시겠죠 무주택이 투자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일반 분양 자체를 특별 공급인지 일반인지 잘 모르겠지만 철산역 자리를 넣어서 이제 어차피 안 넣으셨겠지만 뭐 너도 떨어져야 되니까 철산역 자리가 끝났으니까 그런 입장이시면은 솔직히 지금 광명이 조금 주춤하기 좀 아파트 비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실거주를 생각하신다 하면 어느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12구역이 앞에 있고 하니까 저는 뭐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실거주.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채윤님께서 네. 아주 그 저희가 답변 드린 거에 대해서 네. 답변 감사하다고 네.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 당연히 분양가가 이제 차이가 나니까 6천 원 네. 차이가 나니까 네. 그렇다고 이제 긍정의 글을 쓰셨네요. 네. 그리고 또 이 라이브 방송한다고 예고 방송을 뭐 그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리지 않았는데 생각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겁니다. 네. 이게 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뭐 11, 12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뭐 1이나 5나 이런 데들도 분도 조합원이었고 손님도 계시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이제 1구역을 또 제가 사전 점검 갔다 왔어요. 우리 손님들이 계셔서 네. 또 개인적으로 4구역에 저도 입주를 하고 또 37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꼭 11, 12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역 분들도 이제 알고 있고 또 요즘에 또 새로운 공공재개발의 개념이 나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방송 타이틀 자체가 뭐 전에는 철선역 자리번 히트 광명 이용량이지만 꼭 그게 아니래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우리 선생님들 그러죠. 사장님은 재개발을 또 하는데 또 다른 재개발 현장을 갈 거냐?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28에서 23이 되니까 이제 좀 지겹고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럴까요? 광명 자체가 모든 부동산 집합이 됐으면 볼게요. 하안주공 쪽은 이제 뭐 재건축, 신탁 방식도 있고 철산주공 그렇고 공공재개 막 가로 이러기 때문에 또 이제 일직동은 또 이제 좀 그런 주상복합 있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적어도 광명에 살면 어차피 뭐 광명동만 이런 게 아니라 철사나 소월 일직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래서 그런 구역들도 한번 지켜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지가 지금 현재 시간 체크상을 보니까 1시간이 좀 지났네요. 1시간 3분, 1시간 3분 정도 이제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11구역, 12구역 이외에도 다른 내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답변 부탁드리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입주권은 거래가 안 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입주권 거래에 대한 겁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과열이 되니까 입주권 이겁니다. 이제 도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이런 게 다 있어요. 투기과열지구로 우리가 이제 16일부터 지정이 됐죠. 되고 나면 전매를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11구역을 갖고 있으면 1주택자 집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10년을 보유했어야 되고 11구역을 멸실되기 전에 5년 이상 거주한 분들 거만 취득을 하면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만 사셔야 되고 나머지 분들은 입주 후에 팔아야 되고 그걸 아시고 그럼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투기과열지구예요. 근데 만약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오늘 됐다. 그럼 오늘도 사시면 돼요. 이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게 예전에도 나오기 전에는 늘 있었습니다. 했잖아요. 2, 3전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네, 했었나요? 있었어요. 예전에도 문재인 그 정부 때, 대통령 정부 때도 이런 게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는 그때 거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1년에 뭐 쉬운 예로 거래가 100건이 되던 게 물건이 한두 건밖에 거래가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때 다 굶었죠. 네. 그때 우리 부동산 사장님도 폐업 많이 하고 뭐 실장님도 그만두고 막 그래서 이번에 그 제가 10월 15일 대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알바 뛰러 가야 된다고. 아니 이번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네, 1015 그 대책 나오고 나서 네. 뭐 엄청나게 그 뭐라고 할까요? 네. 반발이라고 할까요? 네. 거부 반응이 참 많이 나오는 네, 걸 네,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야, 저야 뭐 부동산에 그렇게 뭐 당장 피부로 오는 일이 아닌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네. 그거 이제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네. 또 이제 집을 구입하려고 이제 준비한 분들 있잖아요. 이제 네. 결혼이나 뭐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발등에 막 불 떨어지는 거고 피부로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또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부동산도 있다 힘들고 부동산 딸린 뭐 이삿짐이라던가 네. 도배장판이라던가 뭐 은행도 그렇고 뭐 그런 관련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수적인 네, 사업체들도 뭐 다 법무사, 영향받죠. 세무사, 뭐 은행 대출도 안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뭐 물론 뭐 그런 뭐 매수 매도 임차 임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자영업하시는 분 많거든요. 힘들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부동산 사장님께서 많이 놀러 다니시고 이게 어떻게 하냐. 거래가 돼야지 이게 뭐가 왔다 갔다 해야 커튼도 예. 바꾸고 인테리어도 막 하고 그렇죠. 다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전화 한 통 없고 그래서 걱정들을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알바도 떼야 되지만 그 참 힘들 거라고. 그게 이제 어떻게 뭐 진단만 농담 반인데 뭐 그래요. 그래서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 관련
몇 사람의 거래가 문제가 아니라 네. 관련 전반적인 그 산업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다 올스톱이 돼 있고 또 하나 뭐 저희가 항상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 틀리게 부동산 자산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일본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금융 자산이 많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뭐 우리 뭐 솔직히 우리 나이 잡수신 뭐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 부동산으로 어떻게 뭐 부를 축적하기 이전에 내 집 마련인 게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비율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파가 있지 않냐. 맞습니다. 일단은 뭐 내 집 마련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어떤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근데 글이 좀 길어요. 2029년 네. 12구역 입주 시기에 네. 광명에 전세 사시는 분들 네. 대거 이주 들어갈 것 같아요. 벌써부터 집 안 나갈까봐 걱정인데 미리 전세를 월세로 바꿀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요? 그러면 12구역에 입주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전세신가요? 12구역 입주 시기에 네. 전세 사는 분들이 이제 대거 이주가 들어갈 건데 그거요? 벌써부터 집이 안 나갈까 걱정이다 이거예요. 그때 네. 미리 전세를 월세로 이렇게 바꿔 보려고 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철산동을 비교할게요. 뭐 레미안자나 이런 데 있을 때 어느 부동산 사진이 그러더라고요. 또 클래시티 헤리티지가 입주하면은 레미안자에 이런 게 이제 전세가 폭락이 될 것이다. 거주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철산역 이제 레미안자이나 이제 뭐 두산 이브 트레지금 같은 경우는 학군이 철산동 학군이기 때문에 전세가 하나 뭐 물건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이주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뭐 헤리티지도 그랬으니까 뭐 이제 뭐 12, 21 입주할 때는 빠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 생각은 이래요. 질문하신 분이 12구역 입주자라고 입주자세요?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전세를 놓으시는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게 더 좋겠냐 그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바라보는 11, 12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명 사는 사람이 수요자가 아니에요. 뭐냐 쉬운 예로 12구역은 상대적으로 철사동 사시는 비율이 많지만 11구역은 아까도 80% 이상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 사람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입주를 할 때는 다른 데서 이런 거죠. 지금 전세가 5억이 가는데 광명에 사는 세입자들이 2개네요. 이분이 지금 현재 전세 세입자라고 세입자세요? 하셨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신다고? 들어오신다고? 월세로? 그러니까 전세인데 네. 월세로 바꾸는 게 어떠냐 그거죠. 월세로요? 왜 바꾸시려는? 전세가 올라갈까 봐요? 떨어질까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입주 시기에 광명 전세 사는 분들이 대거 이주를 갈 거 아니에요. 이사를 가게 되면 그때 가서 전세금 불편하니까 아예 월세로 하면 어떠냐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월세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29년 12월 달 얘기, 그러니까 29년 때 얘기거든요. 아직도 시간 많이 남지 그때 않았나요? 금리가 어떻게 이런 겁니다.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두 개 실질적으로 내가 전세 금액을 더 주고라도 원금을 있고 이자만 내잖아요. 그게 낫느냐 아니면은 월세가 낫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그 시점에 집이 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직 기간이 몇 년 남지 않았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보증보험을 드시고 하면 뭐 드시고 나서 이제 안 빼주면은 그 구상권 청구를 해서 우선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방법을 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굳이 이제 월세로 가지 마시고 물론 전세를 사시는데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월세보다는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돈이 큰 돈이기 때문에 아직은 미리 움직이지 마시고 그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
예, 맞습니다. 걱정이 되죠. 네, 네, 당연히 걱정이 왜냐면 되죠. 이제 그때 가가지고 집에 안 나가면 이제 뭐 피곤하니까. 네, 네. 근데 아, 그거는 지금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 그러면은 12구역에 들어오신다고요? 세입자분이? 아니 그 사시는데? 현재 네. 전세 세입자라고요. 아,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이걸 만약에 전세로 그대로 유지해다가 막상 대거 이주를 하게 되면 집이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렇죠. 그러다 그럴 수도 보면 있어요. 거꾸로 차라리 월세로 같은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월세로 하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손실이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그 주택 보증보험이죠, 그게. 그렇죠. 예, 그걸 드시면 들어놓는 되고, 게 확실하죠. 드시면 되고, 이제 광명도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뭐 11, 12 입주하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서울 자체가 좀 비싸기 때문에 광명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또 광명이 예전에 광명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공급량으로 인해서 전세가 불안하신 마음도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공급이 이제 그런 거만큼 또 수요는 들어온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게 네.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질문 남겨주시면, 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시간 13분이고요. 약 한 90분 정도, 그러니까 80에서 90분 정도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73분 정도가 이제 유튜브 방송 시작한 지가 73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더 자세한 거는 광명 리치의 유튜브 영상 하단에다가 그 내용 설명란에 전화번호나 기타 내용을 기록을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광명 리치로 연락 주시면 서 대표님께서 서운철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 제가 예. 이제 오늘 방송 자체가 1세도 광명이고 이제 많이 오셨어요. 근데 또 제가 보기에는 11구역 조합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11구역에서 이제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조합원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주분을 내고 뭐 계약금을 이렇게 갑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일반 분양의 성패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일반 분양이고 일반 분양을 받는 분들은 비싸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저는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싸기를 바라고 또 하나 조합원들은 그래도 높은 분양가를 받아서 내가 내야 될 돈 좀 줄이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철산역자이가 1순위로 끝났어요. 광명당해가. 끝났고. 그럼 2순위인 기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구역 조합원들이 상당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그래도 철산역 자이는 규제 전이기 때문에 뭐 대출도 많이 나오고 해서 네. 그렇게 했고 또 철산역 자이가 사실은 1순위에 마감이 됐다 하지만 1순위 대기로 갔거든요. 그래도 상장이 이제 성공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뭐 이게 규제 이후에 이제 일반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 조합원들 걱정이 상당히 저도 많은 걸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완판이 나니까 그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러고 그래도 저도 뭐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저도 뭐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은 뭐 완판이 되게 하겠지만 돈 또 이제 첫사녁 때도 갔다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조합원님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저도 계속 뵈야 되고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노심초사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완판이 나고 뭐 설사 이거는 그렇진 않겠지만 뭐 1순위가 안 되더라도 2순위에 가면 한 말씀 드릴게요. 네, 하세요. 네. 일반 분양이 없어요. 이제 서울에도 서남권에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합원분들 하시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조합원분들도 못 들어가서 많이 보거든요. 참 좋고 하니까 소중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철산역 자이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철산역 좋고 저는 실제로 가면서 놀랐어요. 왜냐
제가 10년, 9년, 8년 전에 크루앙스 아시죠? 네. 크루앙스에 이제 그 극장이 있어요. 딱 올라가면서 저는 맨날 봤어요. 크루앙스에서 10일을 제가 바라봤어요. 10년 몇 년 전에. 저는 상상을 했거든요. 와, 4,300세대에 42층이 올라가는 상상을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델하우스 가니까 그 모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벅찬 감동이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조합원도 느꼈지만,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자체도 이제 일반 분양 받는 분들도 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완판이 날 거고 또 하나 물론 이런 규제 때문에 솔직히 뭐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이 조금 경쟁률이 떨어질 수도 완판이 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도 신길 루트한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저는 신길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11이 맞습니다. 일단은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어요. 뭐 광명을 지키고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너무 하지 마시고 충분히 완판이 날 거니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다들 보셔서 아시죠? 모형도 보시고 웅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가만 봤어요. 저 들어가 상가니까 상가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조합원 분신이 있고 일본이 바뀌었지만은 또 주변에 널리 뭐 우리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에 대한 편은 우리가 해야 되거든. 뭐 3단지가 나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다 같은 조합원 좋으니까 그래서 많이 해서 충분한 경쟁력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좀 비례율도 올라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제 얼굴이 거의 안 나왔네요. 예, 시청자 여러분, 그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 질문하시면 뭐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그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글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여기다 채팅창에 글을 남기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다면 더 자세한 걸 원하시면 광명 리치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광명에서 뭐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네. 계속 분양 얘기만 하니까 네. 지루하실 거예요. 광명 리치가 네. 광명에서 그 사업을 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죠? 저는 이제 부동산은 10년 됐고 제가 이제 원래 고척동에서 태어났고 광명은 한 30년 넘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제 우연한 게 이제 28, 2002년에 자격증을 2003년도 해가지고 그때 우연하게 또 아현동 쪽 지금 또 그쪽으로 좀 중개를 해서 재개발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이 재개발은 프로리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강북 쪽에 마포 용산이 세요. 왜냐하면 마포 같은 경우는 그 마포대교 건너가시면 도화동 삼성 아파트가 있어요. 그쪽이 처음 재개발 항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개발이 좀 잘 이렇게 일찍 한 구역 그런 마포기 때문에 이쪽은 재개발을 해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제 그런 단계였었고 광명에 제가 살지만 광명은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러다 보니 지식도 없고 이랬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뭐 다른 일 좀 하다가 실패도 하고 뭐 시행사 있다가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2015년도에 제가 다시 일을 하자. 또 때마치 16, 그러니까 그게 시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하다가 15년, 16년도부터 이제 16구역 사업 시행하면서 치고 나갔으니까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거를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광명 자체도 변화가 될 거다. 해서 변화가 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이제 질문 올라왔습니다. 김진님이 주셨는데 네. 직장 때문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퇴근하셨나 보네요. 11구역 그 조합원인데요. 네. 추가 분담금이 더 오를 것 같이 보실까요? 그러니까 분담금이 추가로 더 올라갈 것 같냐 그렇게 물어보는 일단은 이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뭐 쉽게 생각해서 건설사나 이렇게 하는 말이 있죠. 금리가 올라가고 또 하나 공사비 자재값이 오른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10일 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구역을 보면 뭐 1구역, 2구역 쪽 보면은 꼭 공사비 인상은 있었어요. 추분이 늘어났고. 그러면 추분이 늘어나는 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 분양가는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비례율을 올려주던 가져주던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11구역이 추분이 늘어나느냐? 그거는 뭐냐 하면 다른 구역의 예를 보면 되거든요.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건 이겁니다. 우리가 애초에 3,980 일반 분양을 하겠다 4,500을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세가 될 거고, 또 하나 제가 자꾸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추분이 올라간다고 해서 추분만큼 가격을 깎진 않아요. 그만큼 그 더 이상이 올라가고, 또 하나 우리가 조합원이시면 어차피 입주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라 그럴까요? 좀 이런 거죠. 전국의 재개발 현장을 가보면 안 오른 데 없어요. 네. 다 비슷하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11구역 입주 때 네. 시세가 얼마로 보실까요? 이제 하고 가장 예, 김진님이 다시 가장 그거 민감하죠. 네, 그 내용을 하나 추가로 더 하실 거예요, 질문. 뭐 5구 기준으로 갈게요.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시장. 우리가 공급이라고 보고 과연 수요가 어디서 오느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1구역의 조합원의 80%가 원주민이 아니다. 그럼 80% 어디서 오느냐? 뭐 서울에서도 오고 이렇단 말이죠. 왜 오느냐? 비싸서 그래요.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마포에 4대장이 있죠. 뭐 마포 더 클래식 그랑자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가 20억, 30억.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밀려 영등포 갔다가 동작 흑석 갔다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구로금처럼 가기 싫고 부천은 가기 싫고 이런 거 말씀을 드릴게요. 광명의 가격은 뭐 심리로 이거죠. 만약에 마포가 30억이 간다. 그럼 영등포가 뭐 동정 뭐 그러면 지금 동작 흑석 노량진도 한 20억, 30억 가거든요. 가격이라 볼게요. 그럼 말씀 헤리티지가 지금 14억까지 거래가 됐어요. 오구가 14억. 그럼 우리가 한 4년을 입히라고 보고. 그럼 14억이 가면은 실질적으로 14억에 산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2년 있다가 비과세로 팔아요. 그럼 이거 이제 15억이 들어가. 그럼 17억.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서울이 10억이 오를 때 우리는 2~3억밖에 안 올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오느냐? 그 사람들은 그때는 샀었는데 여긴 10억 오르고 3억 오르고 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명은 제가도 말씀드렸어요. 광명은 그래도 서남권의 대장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예측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헤리티지가 14억이니까 헤리티지가 만약에 4년 있다가 17억이 간다. 그럼 또 17억 이상 가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9시 27분인데요. 네. 이 시간에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계속.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제가 사실은 오늘 되게 바빴어요. 뭐 몽고도 못 자고 뭐 그래가지고 저는 오전까지 예, 오는 줄 알고 예. 기다리다가 제가 이제 만약에 바쁘셔가지고 또 네, 네. 내일로 연기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끝내야 되는데 그냥 내일은 또 다른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참 그렇다. 이상하게 저번 때는 첫사랑 제가 라방을 제가 일요일 9시 반에 주고 오늘도 바쁘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도 이거 네. 방송 스케줄 잡아놓은 날은 네, 네. 그 전날까지도 한가해요. 여유 있다가 예. 갑자기 뭐 그냥 괜히 그냥 이래저래 그래서 그냥 녹화를 해가지고 할까 아니 그럴까 그건 하다 그 생각도 고민했어요. 약속이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부르다가 녹화 방송하면 저도 쉽거든요, 사실은. 8시에 제가 라방 찍는다고 그러고 제가 사무실에 한 3, 4시에 들어왔어요. 바빠가지고 계약 하나 하고 한 3시간, 2시간 남았더라고요. 2시간 동안 뭐 이렇게 자료 이런 거 좀 이렇게 출력하고 해서 그냥 뭐 했어요. 뭐 한두 시간 해서 하고. 예, 네. 위경희님이 그 질문하신 게 네. 이제 비례율이 네. 분양 완판이 되면 네. 좀 더 오르는 건가요? 이런 질문. 그거는 이제 11구역 어느 조합원분이 얘기를 했어요. 뭐 103%다, 105%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례는 올라갑니다. 왜냐? 우리가 평당 3,980에 대한 비례율이 95.29.
때렸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가 4,500원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올라갑니다. 최소 100 이상은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린 추가 부담금에 대한 민감한 게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분양을 완판을 시키고 나서 비례율 100 위로 올라가야 돼. 올라갈 거야. 그리고 그만큼,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비례율은 이겁니다. 지출하고 수익이죠. 그럼 우리가 11구역이 올 4월에 협상을 했을 때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어때요? 지출이 늘었죠. 그럼 수익은 그대로란 말이죠. 그거를 맞췄을 때 95.29%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올리면서 이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이고 GV80님 네. 너무 늦게 왔네요. 11구역 포에버 11구역 조합원이신가 네, 보네요. 제가 사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김진님이 또 글 남기셨네요. 11구역 조합원인데 네. 입주 시 분담 몇 % 현금이 필요할까요? 돈이 없어요. 이렇게 쓰셨네요. 돈이 없으시면 전세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5구라 그러면 분양가 5억이라 잡을게요. 예. 그럼 감정가 2억이죠. 예. 그럼 뭐 실질적으로 한 3억 정도잖아요. 예. 그러면은 3억이면은 여기서 계약가 3천 내줬을 때 2억 7천이에요. 그럼 2억 7천에서 이사비 이지 받죠. 그러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4억. 근데 제가 봤을 때는 5구도 저는 전세 6억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뭐 아무리 내신다고 해도 5억이 안 넘을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론 비조정 때 사셨나 조정이 왜 중요하냐. 비조정 때 사셨으면 그런 거죠. 그러면 내가 실거주를 안 하는 입장이 되면 전세를 놓으시면 돼요. 전세를 놓으셨다가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11구역이 만약에 전세가 5억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서울이 8억이야. 그러면은 전세가 똑같은 경우예요. 근데 서울이 전세가 5억이 오르면 우리가 2억이 오르죠. 그런 구조니까 결국에 매매가가 17억까지 간다 그러면 전세가도 5억 가는 게 8억 9억 가니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GV80님 아까 11구역 포에버 이렇게 남기신 조합원이신 것 같은데 네. 무이자 타입으로 네. 좀 많이 풀어서 비례율이 별로 안 올라가지 않을까요? 하고 물어보고요. 또 하나 질문은 네. 중도금 무이자요. 조합원 부담인 것 같아서요. 이렇게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볼게요. 이 10이랑 비교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4구 타입 같은 경우가 지금 뭐 1억 7천이 우리가 비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뭐 조합원들은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은 뭐 조합이나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1억 7천을 상쇄시킬 수 있는 가격 이런 거예요. 그러면 중도금 대출 무이자라는 조건을 단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분양을 유도를 한 거거든요, 이거를. 예. 근데 만약에 요 분양가에서 중도금 지금 볼게요. 오일이 9억 5천 정도라고 보고 옵션까지는 10억입니다, 10억. 물론 뭐 10억 뭐 비싸지 않고 10억에다가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때려버리면은 얼마예요? 엄청나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상대적으로 어떤 뭐 일반 분양 완판을 위한 협상 뭐 이렇게 전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5구A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5구A는 왜 중도금 대출 이자를 무이자라고 뽑을지 않아요? 이겁니다. 볼게요. 5구A나 11 5구A나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조금 한 4, 5천 오르죠. 이거 뭐냐? 상대적으로 우리가 5구A가 구조도 좋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완판이 나니까 5구A는 만약에 5구A를 분양가를 12억을 했다. 왜냐? 5구A도 11억 5천에서 옵션값이 12억이 되죠. 12억이 원가란 말이에요. 5천은 12억 5천이에요. 네. 그러면 분양가를 12억으로 올리고 중도금 대출 무이자를 주느냐. 그죠? 아니면 그러던가 이제 그런 거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받는 거 알아요. 그거 나도 내 마음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볼게요. 우리가 사실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런 15 대책 전에 일반 분양을 했다고 하면 이건 비싼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뭐냐? 어차피 분양가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완판을 시켜야 되는 거고, 중도금 대출 무이자는 상당히 그렇죠. 우리한테 추가 부담이 오지 않냐? 그만다. 결국에 우리가 부담하는 거 맞아요. 맞지만 사업비로 오겠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 일반 분양을 받는 분, 우리가 상품을 팝니다. 상품을 팔고 사는 사람이 돈이 뭐 한 2, 3억 있다가 지금 뭐 배로 내래. 그죠? 그러면 그런 당근을 줘야 되는 거.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객관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깝죠. 저도 아깝지. 예,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브라이언 김님이 예. 훈수를 두시네요. 네, 뭐라고 하시는데요? 그걸 왜 아직도 몰라요? 조합원인데 그걸 모르는 게 말이 되나? 크크 해놓으셨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아는 건 11급 아니에요. 분들은 네. 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시니까 미처 그것까지 생각 그렇죠. 못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모르시면 알려주시고 해야지 우리 그래서 같이 옆에서 동네 도와주셔야지. 주민이니까 예. 그러셔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가 같은 동네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럼요. 이제 그렇게 그건 생각을 맞아요. 하는 저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이제 이해되었다고요. 아까 네. GV80님이 쏙 이해되었습니다. 나이가 안 많아서 제가 잘 몰라요. 아니면 그거는 아셔야 돼요. 그건 이제 그건 해석을 맞아요. 그렇죠. 잘 못할 수도 있고 맞죠.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네, 때문에 그걸 뭐 다 안다고 보장은 못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아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가끔씩 더 실수하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솔직히 뭐 저도 뭐 다른 업종들은 모르는데 그렇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 왜 이걸 모를까? 아니, 모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고 또 어차피 뭐 아까 뭐 GB80님이라고 두 분도 뭐 같은 동에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다 이해하시고 우리가 또 11구역도 이제 일반 분양 끝내고 완판 나고 또 같이 입주하고 또 뭐 어저께 제가 1구역 가보니까 사전 점검 때 좋아들 하시더라고. 또 엊그저께 또 박람회 했더라고. 킨텍스에서 옵션 다 보실 분들이니까 네. 서로 해주시면 돼요. 2번 카메라 신호가 네. 이제 배터리가 나가서요. 2번은 죽었고요. 네. 지금 1번하고 3번하고는 뭐 멀쩡하네요. 거의 같은 시간에 제가 영상 스타트를 했는데 네. 희한하게 네. 2번은 전력 소모가 더 빨랐는지 그냥 갔고 나머지는 아직도 뭐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덴탈 테크님, 덴탈 테크님이 제자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중도금 전부 미리 납부할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일반 분양 말씀하시는 건데. 네, 오늘 뭐 일반 분양이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제가 은행은 아닌지 모르는데 잔압을 하신다 그러면은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12구역인가요? 그쪽에서는 조합원은 그런 게 있어서 미리 좀 잔압을 하면 뭐 조금 이자를 감면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도금을 잔압을 하신다 그러면은 뭐 제 생각에는 뭐 일반 분양이시라 그러면은 뭐 굳이 뭐 미리 낸다고 감면 안 해주면 그냥 그 날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12구역 그 라방 하실 때보다 젊어지셨던 게 아니라 11구역이었던 것 같네요. 지난번에 11구역 라이브 방송했잖아요. 10이요. 12, 맞다. 12이고 오늘이 11이죠. 제가 잠깐 그때는 젊어진 게 아니고요. 그때는 약간 조명이 어두워서 약간 나이가 더 들어 보였고요. 오늘은 이제 제대로 된 조명이다 보니까 그 정상적으로 보이신다고 보면은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제 화면은 약간 어두침침할 겁니다. 이거는 지금 웹캠을 써가지고 제가 원래 이 카메라 동시에 3개를 켰어야 하는데 그냥 웹캠을 쓰다 보니까 제가 나오는 화면은 약간 더 시커멓게 나오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오늘 또 10일이니까 한 말씀 드리면 이렇더라고요. 뭐 일단은 계약 체결이 12월 8일에서 12월 10일이에요. 네. 11구역 당첨이 되면 그러면 뭐 12구역도 엊그저께 끝나자 대기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계약 서류 접수를 하고 계약 체결을 할 때 이제 뭐 실질적으로 포기하시면 나올 거 부적격자라던가 그러면은 뭐 12예를 봤을 때는 10일도 한 12월 말 정도면 이제 정식으로 완판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조합원분들이 많이 기다렸고 뭐 분담금도 오르고 알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올해 뭐 이렇게 올 가기 전에 완판이 나서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요? 아 오늘이구나. 오늘이 이제 모델하우스 10일을 갔어요. 왜 갔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을 사주고 나면 명의 변경을 제가 하고 은행도 따라가고 이제 모아서 공급해서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갔는데 서류가 하나 부족해서 제가 내고 왔거든. 갔는데 붙여 있더라고요. 뭐 분양 완판 났다고 12구역이. 예. 그래서 그런 것도 10일이 있을 거예요. 해서 11구역도 올해 완판이 나서 우리 또 모델하우스 이렇게 좀 뭐예요? 좀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김재님이 물어본 게 네네. 퇴근이 늦어서 앞부분을 못 들어서요. 네네. 3단지도 완판이 예상하실까요? 이런지. 3단지요? 예. 완판됩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제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볼게요. 제가 언제 그래가지고 볼게요. 지금 83 2개예요. 2개. 뭐 분양가가 비싸긴 하지만 그럼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이 84밖에 없고 이거 만판 날 거고 74 22개. 74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금 12구역하고 대동소이하다. 이거는 22개. 그다음에 5구에 뭐 당연히 안 팔라고 5구 BC가 있어요. 5구 BC도 전략이 이거죠. 딱 보세요. 3단지라도 분양가가 싸요. 5천 정도. 완판이 나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상대적으로 뭐 51, 59, 뭐 39 이런 거 있겠지만은 뭐 84 그렇지만 뭐 59나 74 같은 경우는 혹 1단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단지에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우리의 수요는 광명이 아니야. 이거예요. 우리가 철산역 자이가 1순위 당일에 끝났습니다. 2, 30가 안 가죠, 수주까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 서울 사람들은 되게 아쉬워해. 예. 그러면 이 사람들도 실제 광명이 떴어요. 우리가 대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완판 날 거니까.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서울에서 마포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동작으로 갔다가 부천이나 저기 가기 뭐하니까 광명으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예. 전 거의 공감합니다. 네, 그 그런 내용에 손님들이 대해. 또 와요. 저한테. 그러니까. 예. 자, 이제 약 100분 정도 됐습니다. 진행한 지가 시간 잘 가네요. 1시간 40분. 그러니까 100분이 됐습니다. 금방 갑니다. 이게 그냥 앞에서 설명할 때는 뭐 한 20여 분밖에 안 갔는데 이제 질문에 대해서 그게 적절하게 답변을 이제 해 나가다 보면 이 사실 시간이 좀 빨리 가는 편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래도 고맙네요. 다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고맙습니다. 아마 다음에는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이게 뭐라고 할까요? 매물 거래 같은 거 하시면 엄청나게 히트 치실 거예요. 이런 분양 정보보다 매물 안내, 이런 뭐 정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분양 정보에 대한 건 그 조합원이나 분양하려고 하는 사람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청 대상이 작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투자 유망처라든지 이런 지역과 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 지역의 지역 어떤 상황, 이 상황에서 이런 이제 스토리로 가는 거는 의외로 많은 그러니까 광명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서 보기 때문에 시청률 자체가 확 올라가죠. 그러자면 최근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하한주공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재고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질문이 왔어요.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우리 법무사 동생이 있어 전화가 온 거야. 뭐냐 하한주공이 난리가 난 거야. 뭐냐 하한주공 자체가 추진을 하고 신탁 방식이 되다 보니까 조합 설립 인가가 낮고 신탁 그러니까 전매가 되냐 안 되냐 계약을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뭐냐 하안동 쪽 부동산이 난리가 난 이유가 뭐냐면 처음 겪은 우리 처음에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런 쪽도 제가 광명에서 광유만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한소와 일찍도 많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방송도 한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런 형태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걸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이제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본인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발품 파는 것보다 네, 네. 그냥 편하게 자세하게 설명 듣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광명이 있다고 해서 광명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서울, 경기, 뭐 인천 주변 사람들이 다 봐요. 그럼 하안동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안동 거주자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상당수는 서울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부동산 컨설팅을 한다고 말을 하고 하지만 이게 중개업자가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집을 사고 팔아야지만 돈을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시각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뭐 일반 분양 방송이나 10, 15 대책도 어떤 정보 전달이 있는 거고 사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럴까 오늘 방도 그렇지만 또 대표님이 계시니까 이런 방송 찍는 것이고 그런 것도 할게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뭐라 그럴까 그런 거를 어디를 투자해라 마라 그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제 스타일은 그렇긴 한데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예. 이러이러 매물들이 있으니 네, 참고하는 건 좋겠다 정도. 그렇죠. 그러면은 투자하라고 하는 건 그건 매우 신중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네. 광명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갑과 을로 나눠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영역 주로 이제 거래하고 관리를 많이 하는 건 이쪽 갑 쪽에서 많이 하셔요. 근데 이제 그 고객들이 뭐 갑 쪽에만 사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을 지역이나 또는 그 부근 옆에 있는 뭐 가까운 뭐 안양이나 여기 시흥이나 부천까지 하게 되면 확장력이 더 커지지 그러니까 않을까. 제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손님들도 있지만 이게 재개발이 심지어 재개발하는 상품을 보면 전국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솔직히 광명에서 바쁘게 못 나가지만 제가 광명이 그러니까 쉬운 얘기입니다. 다른 재개발 현장도 다 알아요. 근데 바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한다. 그러면은 다른 서울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지금은 사실상 제가 또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아이템이나 그런 것들은 저도 상당히 좋고 또 하나 그런 방송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이제 뭐 어떻게 10, 15 대책이나 이런 걸 찍을 때 제가 또 공부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좋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제가 구상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꼭 광명이 아니라 다른 지역 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공부를 또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뭐 내용 주시고 하면 맞습니다. 예. 야, 아까 그 질문하셨던 김진님이 이제 추가했던 게요. 1단지 84B 입주 시 시세는 어떻게 보실까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제가 똑같이 말씀드린 헤리티지가 14억인데 17억 가면은 우리도 17억 이상이고요. 헤리티지가 17억이면 20억이 가면 20억 이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이제 거의 이제 방송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내용은 다시 공지를 하고 있으면 다시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정보 전달이 필요로 한 내용이 있으면 영상 촬영을 해서 그 녹화한 것을 광명 리치 유튜브 채널에다가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광명 리치 유튜브 채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광명 리치 그 채널에 그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바로바로 이제 구독자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구독하는 것은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해당 채널에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독자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효과가 밀어주는 거죠. 일종의 푸시업을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을 눌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만 제가 또 말이 많은데 갑자기 자, 이제 화면 전환하고 아까 그런 말씀을 됩니다.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거 말고도 찍을 게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거를 찍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는 뭐 그런 것들, 뭐 부동산을 하니까 뭐 광명만 아니고 다른 데나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저한테 좀 방송을 찍어달라 하시면 오히려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뭐 제가 솔직히 뭐 아는 부분만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저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방송을 좀 찍어달라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많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선별을 해서 다음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네, 괜찮을 것 정보 전달하고 네네네. 정보를 전달하면서 그 소통할 수 있는 네네. 방송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은 광명리치가 이제 오늘로 두 번째죠. 사실은 네네. 그동안에 이제 녹화했던 영상을 주로 이제 올렸었다면 라이브 방송은 이제 오늘은 두 번째고요. 이제 정보 전달성이랑 이런 내용은 이제 정기적으로 광명리치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10시가 다 돼 가는데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멘트 한마디 네네. 하시고 예. 이제 올해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어떻게 지낼 거 이제 남은 이제 그 기간을 이제 잘 이제 하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힐스테이트 광명 11구역의 일반 분양을 위해서 이제 조그만 노력이 지식으로 찍은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힐스테이트 광명 우리 광유의 대장 11개 마지막 구역 우리 10일이 잘 돼야 나머지 구역들도 광명이 큽니다. 발전을 합니다. 부디 그렇게 될 거고 제가 응원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힘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자, 방송을 제가